가끔 인생은요, 거짓말처럼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소리라는 게 있다면 아마도 그날 제가 들은 그 딸깍하는 작은 소리였을 겁니다. 남편 차 뒷좌석, 매트 밑에서 튀어나온 여성용 구두 한 짝, 낯선 냄새, 낯선 광택, 낯선 굽 높이. 그런데 이상하죠? 낯선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 집안의 뿌리를 뽑아버릴 줄은요. 오늘 이야기는 감히 말합니다. 막장, 끝판왕.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리는 경고입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요즘 들어 더 바쁩니다. 낚시 모임이니 동창회니 이름 붙이기 참 쉬운 모임들. 자정이 넘어 들어온 남편의 옷엔 낯선 향수 냄새가 밴 듯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아, 동창놈들이 장난쳐서 향수 뿌려대더라고. 허허, 농담치고는 세련됐군요. 누가 누굴 속이나요? 다음 날 시장을 보러 나가려던 저는 남편 차를 대신 쓰려다 그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뒷좌석 매트를 정리하는데 손끝에 걸리는 단단한 거 슬쩍 들어 올리자 검은색 여성용 구두 한 짝이 똑 떨어졌습니다. 가죽은 새 것처럼 번들거리고 굽은 얇고 길었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묵직한데 묘하게 제 눈에 익숙한 듯한 디자인. 나는 순간 웃어버렸습니다. 에이, 설마. 머릿속에서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지.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구두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굽 높은 구두는 거의 신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 금색 로고, 가죽의 그 미세한 패턴 똑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유행하는 디자인이겠지. 젊은 사람들 구두는 다 비슷하잖아.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세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검은 구두 한 짝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한 짝. 왜 한 짝만 남편 차에 있었을까요? 그 후로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지문, 잠금이 생겼고 식탁에 앉아도 엉덩이가 반쯤만 의자에 걸친 사람처럼 늘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등원시키고 온다면서 이상하게 메시지가 늦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로만 대답했고요. 가족 모임 날 저는 그 조각들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장난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을 건네며 농담을 던졌죠. 평소 같으면 며느리는 생글 웃고 아버님 하며 받아쳤을 텐데 그날은 고개를 푹 떨구고 귓불까지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익숙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 구두는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요즘 야근이 잦았습니다. 손주 봐달라 부탁하던 며느리는 엄마, 오늘은 괜찮아요. 집안일이 밀렸어요. 하고는 밤늦게까지 사라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누가 채우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발 아니길 바랐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해도 그 일만은 아니길. 어느 비 오던 밤 벨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너머에 선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숨이 가빴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님 오셨어요? 그 질문은 피에 젖은 칼 같았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왜?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녀가 돌아서던 뒷모습. 그때 저는 봤습니다. 비닐봉지에 구두 한 짝이 비쳐 보였습니다. 피에 젖어 가죽이 일어난 검은 구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으면 평생 못 묻겠지. 그런데 제 혀는 겁쟁이였습니다. 감기 들겠다. 들어와서 말리지.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결국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의심이란 게요, 사랑보다도 질깁니다. 남편이 차 키를 챙기던 날, 저는 뒤따라 나섰습니다. 비가 잦아든 회색 오후,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단판 몇 개가 흐릿하게 지나가다가 결국 멈춰선 곳은 허름한 모텔 골목. 오래된 간판에는 빛다른 장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차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먼저 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머리는 급히 묶은 듯 헝클어지고 그 발끝이 멈춘 곳에서 저는 세계가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누가 보며? 그 말의 끝이 비바람에 씻겨나가기 전에 남편은 서둘러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림자 두 개가 겹쳤다 떨어지는 모습을 저는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또렷했습니다. 끝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실내의 습기가 올라와 유리창이 뿌옇게 됐고 저는 손등으로 그 김을 닦아내며 가쁜 숨 사이로 내가 본 것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냐, 오해야. 몸이 안 좋아서 도와주러 온 거겠지. 아이 문제로 상의하러.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낯익은 유모차가 지나갔습니다. 옆집 아기 엄마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머님도 여기 자주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골목은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비밀의 동선이었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며느리가 서로의 거리를 계산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가 알던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죄의식과 익숙함, 그 기묘한 섞임. 저는 그 순간 제 목구멍에서 나오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라지 않은 순간이 가장 선명한 사진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우연이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구두 상자를 품에 더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
한 짝이 비어있을 구두, 그리고 남편 차에서 본 그 한 짝, 그 둘이 만나면 한 켤레가 되겠죠.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완성되는 관계.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제 어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반복했고, 귀에는 비 내리는 소리만 확대되어 들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려 하자 저는 손바닥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제 결혼 생활에 자녀가 다 실린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비친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었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심하자. 그 한 줄이 폭로였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세월을 파묻었습니다. 그 밤 저는 두 사람을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삶은 지금 이 지옥에서 잠시나마 떨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이상 물음표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내일 아들 앞에서 사실대로 얘기해. 그 다음은 각자 책임지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눈물은 쉽게 떨어졌지만 그 눈물의 계산서를 누가 평생 갚아야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신발장 앞에 앉아 한참을 보았습니다. 한 짝만 남은 구두, 한 짝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남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 했겠죠. 그 욕망이 모여 한 켤레가 되는 순간 우리 집은 짝이 맞지 않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집은 그대로 서 있어도 집이 아닙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단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한 짝 구두처럼 사라졌습니다. 누구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핑계가 되고 비밀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분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시간 앞에서, 가족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류는 숨깁니다. 숨기느라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거짓말은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파괴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폭로하려고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욕망이 얼마나 허술한 무덤을 파는지, 그리고 그 무덤에 함께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작은 의심이 자라고 있다면 부디 대화하십시오. 확인하고 멈추십시오. 욕망은 한순간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상처는 평생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날 저는 한 짝 구두를 상자에 넣어 문을 닫았습니다. 상자를 닫는 소리가 제 마음의 마지막 문닫힘처럼 들렸습니다. 그 문을 닫고 나니 비로소 저 자신이 보였습니다. 부서진 자리에서라도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며느리와 남편의 배신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세우는 길을 고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짝의 구두가 남긴 너무 무거운 이야기,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한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의 오늘 밤이 부디 정직한 고요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